그러냐면 400, 50, 60 병신된 거야. 근데 골품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건국한 왕은 다 족밥입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 서영진의 한국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뭐 할 거냐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광복하는 부분까지 봤었는데, 자, 오늘 광복 부분에서 우리가 광복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자, 8.15 광복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국제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한 일이 없거든. 그잖아. 다 미군이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우리를 광복시켜 주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우리나라가 묻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기뻐서 흘린 게 아니고 이거지. 우리가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광복이 되었을 때 우리 본토에 들어갔을 때 발언권이 없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다라는 거지. 그만큼 되게 막 슬퍼하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이것 좀 잘 보셔야 돼요.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국제회의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군 사이에서 독일이나 일본이랑 패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회의가 붙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카이로 회의야, 얘들아. 일명 카이로 회담이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독립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돼, 얘들아. 그러면서 솔직히 이 언급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제 조건이 깔려, 얘들아. 그게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은 시켜주겠는데 전제 조건을 좀 깔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발목을 잡게 되는 거고, 김구 선생님 말대로 우리나라가 거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는 어디에서 있냐면 얄타 회담이라 그러는데, 얄타 회담 때 드디어 누가 들어오냐면 소련이 참전합니다. 소련이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참전해가지고 이때 얘들아 무슨 얘기가 오고 가냐면 38선, 일명 38도선 얘기가 나오면서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북쪽은 소련이 군정을 만들게 되고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만들게 되는 소군정과 미군정이 만들어지는 이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소련이 참전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얘들아 소련이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랑 친해. 그러다가 트루먼 독트린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미군과 소련이 냉전, 일명 콜드워, 일명 냉전이 시작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아프간이 되게 아픈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누가 내려오냐면 소련이 내려와서 얘들아 여기를 뭐 하냐면 점령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소련은 무슨 주의야?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을 누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냐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소련이랑 맞짱 뜨자라는 것밖에 더 되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아프간이는 얘들아 무슨 나라였냐면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이슬람 이 세력들이 소련의 지배를 받는 걸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어떤 한 남자가 겁나 부자거든? 이 부자가 사우디에 있던 이 한 부자가 막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 무기를 사들여가지고 아프가니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빈라덴인 거야, 얘들아. 또한 빈라덴을 누가 도와주냐면 미군이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빈라덴이랑 미국이랑 원래 되게 친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개발 시발하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빈라덴이 열받아서 뭐 했어? 무역센터에다 비행기 꼬라 박았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소련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명 트루먼 대통령 때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소련과 미국이 그렇게 십새끼 개새끼 그런 사이가 아닌 이 시점에서 소련이 참전하면서 38도선이라는 이 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 회의,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독립을 확인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제 조건이 좀 깔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누가 들어오냐면 얘들아 그 유명한 누구 들어와? 메가더 장군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야, 솔직히 말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척 상륙작전 해가지고 우리나라 6.25에서 구해냈지만 얘들아 미군정 했을 때 메가더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어.
우리나라 거의 식민지 지배하듯이 하던 사람이 메가더야. 솔직히 소련이 더 개방적으로 들어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회의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가 뭐 하더라는 거야? 드디어 독립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냐면, 자, 지금은 쌤이 말한 거는 다 뭐야? 국제정세인 거야, 얘들아.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소련이 3명이 모여가지고, 아니 뭐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패전한 국가들, 뭐 독일이나 뭐 시틀러 새끼 있잖아. 독일이나 일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회의가 오고 가게 되는 거고, 얘들아. 그때 우리나라는 뭘 하냐면,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조선 의용대가 뭐해? 저쪽 북부 화북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조선 의용군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무슨 세력이라 그랬어 얘들아? 사회주의 공산 세력인 거야 얘들아. 거기에 조선독립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김두봉 선생이 만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독립 선생님들 중에, 독립투사 선생님들 중에 쓰리봉이라 그래 얘들아. 봉자 들어가는 분 3분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김원봉 선생이고, 두 번째가 김두봉 선생이고, 세 번째가 양세봉 선생인 거야. 1, 2, 3. 1, 2, 셋.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조선독립연맹을 만들게 되고,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들아,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이랑 손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김두봉 선생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이영 선생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이영 선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 충칭 임시정부. 원래는 상하이에 했었는데, 상하이에 했던 임시정부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충칭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김구 선생님이 계셨고, 거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한국 광복군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국 광복군이 뭐 한다 그랬어? 서울 진공작전을 필래다가 실패하고, 미군 연합군인 일명 연합군이랑 해가지고 얘들아 동남아시아에서 큰 활약을 한다라 그랬지 얘들아. 오케이? 그때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한성 서울이지. 서울에는 뭐가 있었어? 조선건국동맹 여운형 선생님이 이끌고 있던 조선건국동맹이 있고,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얘들아, 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거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광복한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오셔? 한반도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아까 말했지? 위쪽에서는 누가 내려온다고? 소련의 군정이 내려오게 되고, 밑쪽에서는 누가 올라와? 미군의 군정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가 두 세력이 맞짱 뜨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그게 냉전체제의 시작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 냉전체제의 그 콜드워, 일명 냉전체제를 더 악화시킨 게 바로 6.25 전쟁인 거야 얘들아. 야, 6.25 전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핫워라고 그래 얘들아. 냉전이 뜨거워졌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나 우리 6.25 전쟁이 냉전 체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 전쟁들이야.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 됐네요. 자, 그래갖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거야. 한쪽에서는 소련이 있고 한쪽에서는 누가 있어 지금? 한쪽에서는 소련이 있고 한쪽에서는 미군이 있다 보니까 씨발 이거 잘못하다가 좆될 것 같거든. 그잖아. 결국은 얘들아 다시 뭘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식민지배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지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나눠서 지금 돼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지도자들이 알았겠지. 야, 안 되겠다. 뭐 하자. 힘을 한번 합쳐보자. 오케이?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아까 어디에서 파생됐다 그랬어 얘들아? 조선건국동맹이 뭘로 바뀌는 거야?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되고, 여운형 선생이 좌파, 얘들아 좌파가 사회주의인 거야. 우파가 민족주의고.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랑 안재홍 선생이 둘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걸 뭐라 그래? 좌우합작이라 그런 거야. 그런데 말했지, 좌우합작 그렇게 쉽지 않다고.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결혼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이론이야 얘들아. 그 정도로 쉽지 않아. 왜? 야, 사상이 완전 달라. 생각하는 마인드가 완전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좌우합작을 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게 되는데, 인민공화국이라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잘 봐 얘들아. 결국은 얘들아, 김구 선생님 때문이라도 우리 민족주의 세월은 얘들아 사회주의랑 합쳐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디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좌파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아 쌤이 말했지 조선자 들어가거나 혁명자 들어가거나 이러면 다 일명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거야 얘들아. 근데 여운형 선생은 솔직히 조금 좌파인 듯 하면서도 중도야.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운데 길을 가시려고 노력한 거고, 박헌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공산주의자야. 그러니까 완전 개좌파 쪽으로 가는데, 자 봐,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서 좌파 중심으로 갖고 가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군정과 소군정의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리게 되고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이건 얘들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오케이? 절대평가에도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니까 꼭 잘 챙겨야 돼. 자, 봅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뭐냐면 세 나라가 만나가지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는 거야. 야, 이게 존나 웃긴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 우리나라인데 왜 지들이 지랄이야? 그잖아. 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 잘 들어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임시정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독자적인 정부는 만들어 줄게. 그런데 뭘 하겠다고?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야. 신탁 통치가 뭐냐면 얘들아 5년 동안 아까 말했지 38도 선을 그어놓고서 위에는 소군정이고 밑에는 미군정이 5년 동안 너네 대신 뭐 해줄게? 나라를 이끌어줄게. 왜? 너네 족밥이잖아. 니네 지금 독립하면 니네 지금 광복하면 니네가 뭐 할 수 있겠니? 족밥들아.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독립시켜줬으니까 니네 광복시켜줬으니까 우리 말 듣고 우리 시야에 5년 동안 있어 라고 하는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이 세 개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핵심이었어요 얘들아. 그런데 잘 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뭐 하고 있었어 얘들아? 준비하고 있었잖아. 준비위원회 같은 거 만들면서. 그지? 그런데 그때 좌파에는 박헌영이 있었고 중도에는 여운형 선생이 있고 우파는 완전 김구 선생님인 거야 얘들아. 이쪽이 무슨 세력이냐면 민족주의 세력인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사회주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여기가 얘들아 공산주의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잘 봐. 이런 거야. 처음에는 얘들아 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좌파건 우파건 중독은 다 반대했어요 얘들아. 안 된다고. 왜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광복했는데 왜 지네들이 나라를, 야 그게 식민지랑 뭐가 달라? 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박헌영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평양에 간다고. 평양에 가서 소련 군정을 만나. 그러고 알아봤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야. 임시정부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박헌영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임시정부 만들어갖고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면 되네 라고 해서 좌파였던 박헌영이 뭘로 돌아서냐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중도를 걸었던 여운형 선생도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임시정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찬성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뭘 깔았냐면 전제 조건을 깐 거야 얘들아. 뭘? 일단 정부 수립이 우선인 거야. 신탁 통치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부 수립 다 하고 신탁 통치하라는 거야. 그 전제 조건만 받아들인다면 나도 찬성하겠다고. 대신 우리 김구 선생님은 절대 안 돼. 그거는 민족을 다시 둘로 나누는 거야. 뻔한 스토리인 거야. 씨발 위아래로 나누고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안 그래도 섞이기가 힘든데 5년 동안 떨어뜨려 놓으면 나라가 굳혀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해? 결사 반대하셔. 맞아. 이게. 결사 반대했었어야 돼. 말이 돼? 한쪽으로 치우쳐졌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신탁 통치 반대와 찬성으로 우리 민족 간에 드디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사상적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사상이 갈라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신탁 통치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얘네들은 지금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저기 보면은 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누구 라인이냐면 김구 선생님 라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 뭐도 있었겠어? 찬성하는 세력도 있었겠지. 이 둘이 만나면 뭐 하겠니? 미친 듯이 돌멩이 던지고 미친 듯이 싸웠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점점 민족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사상이야 얘들아. 이 사상이란 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알아? 사상 때문인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종교와 사상은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갖고 뭐 하더라는 거야? 미친 듯이 싸웠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서 드디어 사상 대립이 시작되는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 부분인 거고 얘들아. 자, 뭘 설치했다고 얘들아? 미소 공동위원회. 왜? 우리 북쪽은 소련 군정이고 남쪽은 미군 군정이었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탁 통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결국은 신탁 통치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미소 공동위원회.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신탁 통치랑 38선을 그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어떻게 할 건지. 오케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얘들아, 야 솔직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는 남한과 북한 일명, 북쪽과 남쪽이 갈라설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5년 후에. 그런데 우리 승만이 형님이 정읍에서 하나의 발언을 좀 하시는데 그걸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 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됐으면 신탁 통치가 5년이나 가니까 남한에서 단독 선거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남쪽 북쪽 따로 가자고. 그러니까 누가 발짝발짝 뛰겠니? 김구 선생님이 팔짝팔짝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저 새끼 개념이 없다고. 미국에서 살다 오더니.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왜? 김구 선생님이랑 이승만 이 형님은 얘들아 임시정부 때부터 사이 안 좋았어. 잘 기억해봐. 외교정책 하자라는 이승만과 무력투쟁하자라는 김구 선생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견이 다른데 이승만이라는 우리 형님께서 저급에서 발언을 하신다고 나만 단독 선거 가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민족에서. 그러면서 씩 웃고 있던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북한의 김일성이었던 거야. 김일성 원하던 거거든. 얘들아 우리나라가 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북한 세워지는 거야 얘들아. 김일성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싸 이승만 잘한다. 이해가?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인해 갖고 드디어 무슨 야 이거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갈라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3.1절 기념해서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해줄게 얘들아. 이 반포가 뭐냐면 얘들아 발포했다고 총을 쏜 겁니다. 3.1절 운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5.10 총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거든 얘들아. 어느 3.1절 운동하는 데 있어서 5.10 총선거에 대한 그 부분을 반대하는 애들한테 총을 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주도에서 폭발하게 돼 얘들아. 그래서 제주에서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총선거 뒤쪽에 가서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와, 아까 말했지. 이승만이 우리 승만이 형님이 뭐 했어? 개념 없는 소리를 던졌잖아. 그러니까 야 승만이 형님이 말하는 건 뭐야? 둘로 나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짜 둘로 나눠질 것 같잖아. 근데 민족 지도자들 뭐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은 둘로 나누고 싶진 않아. 야 여태까지 일제 치하했었는데 또 나누고 싶겠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뭐 하자고 좌우 합작하자고. 다시 좌파 우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남한 북한이 나눠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 얘들아 김규식 선생은 누구냐면 그 김구 선생 오른팔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남북 협상하러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7원칙을 발표하게 돼. 7개의 원칙인데 7개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7개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미소 공동 이 위원회를 다시 빨리 재개해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단독 선거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뭐냐면 7.18을 청산하자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반투기라는 거 만드는데 7.18 새끼들 왜?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7.18 새끼들이 어디로 붙냐면 미군으로 붙어, 얘들아. 미군이 들어왔을 때 왜 7.18 세력들이 정부를 수립하거나 이런 기반을 닦고 있잖아. 막 경찰 대가리나 정부 그 막 정치 대가리들이 다 7.18 개새끼들 아니야. 그 새끼 이름 뭐지? 노독수? 이 새끼 있는데 그 새끼가 막 독립투사들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그 새끼가 나중에 미군 쪽으로 붙는다고, 얘들아. 그런 개새끼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하자. 그리고 마지막이 토지개혁. 이런 7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정부를 수립하고 뭔가를 하나로 모으고 막 이런 거를 추진하고, 이때는 얘들아 누가 도와주냐면 미군이 도와줍니다. 좌우합작을 처음엔 도와줘,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한번 해봐, 니네.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중도 일명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얘들아. 이 시점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미군이 봤을 때 이제 소련은 시발인 거야. 그 얘들아, 아프간 사건으로 인해 갖고 미군과 소련이 무슨 시대로 넘어가냐면 이걸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냉전 체제가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그 냉전 체제의 희생양이 우리나라가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이 뭐해? 지원을 철회시켜버리는 거야. 우리 더 이상 사회주의자랑은 손잡을 수 없어. 이해가? 그런 바람에 뭐야? 미군정 지원이 빠지게 되고 중심 지도자가 불참했다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이나 김규식 선생 이런 대물급 선생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야, 좌우합작은 안 된다니까 하고 빠져버려, 얘들아. 그러니까 좀 큰 사람들, 지도자 중에 큰 사람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큰 효율성이 가지지 못해. 야, 보통 정치라는 건 큰 지도자 밑에서 어떠한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정당이 형성되면서 나라가 이끌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 중심 세력이 빠졌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솔직히 누가 암살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김일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오케이? 우리 이쪽 어디야? 민족주의자 쪽에서 뭐 암살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좌우합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얘네가 여운형 선생이 되게 주도하면서 갔거든, 얘들아. 야, 여운형이라는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 민족 지도자로서, 얘들아. 하여튼 그렇다고 내가 얘들아, 공산주의자 아니야? 나 김정은 똥땡이 되게 싫어해, 알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여운형이 어떻게 돼? 암살당하면서 결국은 좌우합작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흘러가? 둘로 나눠지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야, 얘들아. 점점 암울해지는 거지,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왜 잘 안 되냐면, 야, 생각해봐. 트루먼 독트린 발표했는데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때부터 완전 앙숙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소련이 존나 딴지 걸고 미국이 졸라 딴지 걸어. 그래서 얘들아, 야, 시작하자마자 결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떻게 됐어? 결렬이 나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나잖아.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국제연합 유엔에 보내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니네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는 조직이냐면, 유엔은 얘들아 상임이사국이라고 있어. 일명 대가리 이사국이 있는데, 얘들아, 그냥 내 나라만 보여줄게. 이때는 얘들아, 소련이랑 누가 있었냐면 중국이 한 편이었고 미국이랑 영국이 한 편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들아, 야, 얘네 무슨 회의냐면 화백회의야. 만장일치 제도야. 싹 다 찬성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얘들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또 발표나. 닉슨 대통령이 일명 핑퐁 외교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 미국의 탁구 선수들이 가 얘들아. 그래갖고 막 핑퐁 치면서 졸라 친해지거든. 그러면서 냉전이 조금 완화돼. 그때 그렇게 완화되면서 흘러갈 때 우리나라가 뭐 했냐면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그때 중국이랑 소련이 허락해 주거든. 그러면서 뭐 했어 얘들아? 평화의 올림픽, 88 올림픽 한 거야 얘들아. 야, 88 올림픽이 왜 평화의 올림픽이게? 왜? 야, 그 전에 무슨 올림픽이었는 줄 알아?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어. 이때 민주주의 애들 한 명도 안 갔어 얘들아. 그 다음이 어딘 줄 알아? LA 올림픽이야. 공산주의 애들 한 명도 안 왔어. 그 다음에 어디야? 88 올림픽이야. 이때 다 왔어 얘들아. 왜? 말했잖아. 조금 물꼬리 열리는, 냉전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우리나라가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유엔에도 가입하게 되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는데 북한은 님이 하고 나간다고 얘들아 나중에. 하도 딴지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 이런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상임 이사국이 허락을 만장일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 당연히 결렬나지. 이게 되겠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싸운 거랑 유엔에서 싸운 게 뭐가 달라? 결국은 똑같은 새끼들끼리 싸운 건데.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소총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 그래서 소총회에서 결국은 어떻게 남한 단독 선거를 시행하라고 결론이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 날 남한에서 뭐해? 총선이라는 게 붙게 되는 거야 얘들아. 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얘들아 총선과 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언제 5월 10일 날 드디어 뭐가 시작돼? 총선이 시작되는 거야. 누구 뽑아? 우리 레슬매니아 뽑는 거야 얘들아. 국회의원.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총선을 시작할 때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라는, 재헌절 얘들아 노는 날, 7월 17일 노는 날. 오케이? 이때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뭘 만들어 얘들아? 헌법을 만들었겠지. 이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뭐라고 만들었냐면 대통령은 간선제로 가겠다고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처음 국회의원은 몇 년만? 2년만 하고요. 대통령은 간선제로 가자라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거야 얘들아. 이 간선제가 누구냐면, 이때 직선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잖아. 투표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인 국회의원이 뭐 하겠다. 대통령을 뽑겠다.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남한 단독 선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반대하는 애들이 나타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 않겠니?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김구 선생님이 뭐 하냐면 읍고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읍고 발언했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는 뭐 하시냐면 남북 협상하러 올라가시는 거야 얘들아. 어디로? 김일성 만나러. 김일성이랑 쇼 붙이려고. 같이 합시다. 만일 정부가 둘로 나눠지게 되면 우리 좆됩니다. 대신 김일성은 완전 싫지. 왜? 북한에서 자기 독자적인 세력으로 소련을 등에 업고 있었던 게 그때 김일성이었거든 얘들아. 김일성이 모스크바 대학 출신이야. 그래서 소련에서 키우는 지도자였다고. 말 잘 듣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갖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김규식 선생과 뭐해? 이게 어디냐면 지금 38선 앞에 서 계신 거야. 여기가 얘들아 38선이야. 그래서 누구 만나러 올라가겠다고? 김일성 만나러 올라가는데 남북협상이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만 가시는 거야. 2차는 못 가시고 1차를 갔다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실패합니다. 어떻게 성공하겠어? 김일성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실패하게 되자 잘 봐야 되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은 2년으로 하는데 김구 선생님의 세력이 뭐 하냐면 불참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가장 커다랬던 세력들,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 라인의 세력들이 다 불참하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 이 국회의원에 나갔던 애들이 누구냐면 다 이승만 우리 형님 세력이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원을 엄청나게 당선되면서 결국은 누가 간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들아. 이승만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했고요. 오케이? 연임할 수 있었어요. 한 번까지는 가능했다고, 얘들아. 2번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을.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 얘들아.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왜 그렇게 안 하게? 그래, 우리나라 독재 졸라 많이 했거든. 우리나라 독재 국가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켜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 솔직히 쌤은 연임제 찬성자입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뭘 하기에는 얘들아 너무 짧아. 잘하면은 10년 시켜주고 못하면 5년 안에 자르면 되잖아. 그치?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연임을 허락하게 되고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 거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잘 봐. 김구 선생님 불참했지? 걷다 무슨 세력들이 있었어, 얘들아? 반대 세력들이 있었지. 이날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얘들아,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5.10 그 총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얘들아 반포, 일명 총을 쏩니다. 그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제주도였던 거야. 근데 그 제주도가 그렇게 불만이 쌓여있다는 건 누가 알아? 사회주의 애들이 알았던 거야, 얘들아. 사회주의는 투쟁과 혁명이거든. 그래갖고 제주도에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들어가면서 뭐해? 부추기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제주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이거야, 얘들아. 제주도 4.3 사건. 오케이? 제주도 4.3 사건도 총선 반대 운동이었고요. 그런데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야 생각해봐. 제주도에서 막 그렇게 막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라산으로 몰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한라산으로 모르면서 얘들아 그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민족의 무슨 투쟁해가지고 막 하여튼 반공해갖고 다 죽여버려. 제주도 4.3 사건이 얘들아 드라마 배경으로도 많이 나와. 그리고 이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얘들아, 여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여순이 어디냐면 여수랑 순천이야. 야 생각해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여기가 여수랑 순천이고 여기가 제주도야. 그러다 보니까 여수랑 순천에 생각해봐. 야 제주도 사람들 없었겠냐? 그런데 여수나 순천에 있던 군인이나 경찰들을 제주도로 파견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자기 식구들 죽이라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던 애들이 나타나? 반대하는 애들 나타났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반대하던 애들을 어떻게 또 죽여버린다고. 이게 여순 사건이야. 야 그러면 막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게? 얘들 어디로 도망가? 여기로 도망가는 거야, 얘들아. 지리산으로. 그래서 나중에 빨치산이랑 심을 합치게 되는 거야, 얘들아. 6.25 때 빨치산이랑 심을 합치는 게 요 세력들이야. 왜? 사회주의 세력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하여튼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이런 것도 다 총선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고, 얘들아. 잘 봐. 김구 선생님이 불참하면서 이승만 세력이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는 간선제 국가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2차 미소공동회를 통해 갖고 남한 국제연합에서 소총회까지 넘어가면서 남한에서 단독선거가 시행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얘들아, 요 앞에 누구 앉아있냐면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 이렇게 딱 꼬고 앉아 계셔. 씨발 졸라 열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은 메가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여튼 고맙긴 한데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52년 발췌개헌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드디어 이승만 아저씨가, 우리 이승만 형님이 독재 정치를 시작하십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지한 정치가 시작되는지 지금부터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잘 봐야 얘들아.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겁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지? 8월 15일날 정부가 수립되면서요. 7.18을 청산하는 반민특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반민족 개새끼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노독수 이런 새끼들 있잖아. 이런 개새끼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미군정에서 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려. 우리 정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반미특위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정부가 안 돌아가. 왜? 다 친일파 새끼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 두 번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승만이란 사람이 김구 선생보다 세력이 강했을까? 이승만이란 사람은 그렇게 세력이 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일파를 좀 끼안고 가, 얘들아. 이승만이란 사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왜 이승만 형님이라 그러겠니? 김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 지금 이승만은 뭐라고 말해? 형님이라 그러잖아. 야, 뒤에다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나 지금. 우리 이승만 형님이 친일파를 좀 끌어안고 간다고, 얘들아. 그래서 반민족 이 개새끼들을 해결을 못 해, 얘들아. 그런 바람에 지금도 친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지금 교과서 하나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윗대가리들 친일파 졸라 많아, 얘들아. 걷다가 오늘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유신헌법이 뭔지. 크게 말하진 않을 거야. 정권 바뀌면 다시 해줄게, 그건. 자, 보세요. 그 다음, 농지를 개혁하고요. 재헌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죄라 그랬어, 얘들아? 간선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48년에 얘들아 뭐 했어? 총선했지? 근데 요 국회의원 몇 년 가기로 했어? 2년 가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2년 후인 50년에 뭐 해야 돼, 얘들아? 다시 총선 붙어야겠지. 그런데 이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이승만 반대 세력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하니까 얘들아, 이승만이 쫄겠지. 그렇지 않겠냐? 쫀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우리 이승만 형님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승만 형님께서 뭐 하냐면, 안 되겠다. 나도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얘들아 뭘 만드냐면 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졸라 자유로운 새끼들, 자유당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 깡패 새끼들을.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이 자유당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깡패 정치라 그래, 얘들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야, 쌤은 솔직히 이게 의문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나쁜 새끼들이 이승만의 귀와 눈을 막았다 그러거든,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몰랐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진짜 모르고 계셨을까, 우리 형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았을까? 그잖아. 그래야지 대통령 계속 하는데. 걔네들마저 없으면 이승만 형이 병신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일어나, 얘들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두 번째, 미군정이 효율성이 있는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둘이 막 싸우고 있지 말라고. 야, 언제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고. 그냥 빨리 해결하라는 미군정의 압박과, 좀 있으면 53년에 뭐 일어나, 얘들아? 6.25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이승만 형님이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데, 그런 바람에 얘들아 뭐가 되냐면 발췌개헌이라는 게 됩니다. 발췌개헌이 뭐냐면 얘들아, 발췌가 뭐야? 뽑아냈다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얘들아 필요한 거만 빨리빨리 뽑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개헌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야, 생각해봐. 지금 누가 승리했어? 야당이 승리했다며. 야당이 승리하면 얘들아, 간선제 가면 이승만 아저씨 병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겠어? 우리 이승만 아저씨가 뭘로 바꿔?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발췌개헌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 그럼 우리 야당 가만히 있었어요? 공포정치를 시행하는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갖고 얘들아, 옆에서 감시 같은 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폭력정치를 하고 막 공포정치를 하니까 야당 이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 얘들아. 걷다가 미군까지 압박을 냈다니까. 그러면서 알았어. 이승만이 뭐라 그래? 우리 형님이 의원내각제 넣어줄게. 그러면 너네 힘도 강해지는 거잖아. 의원내각제가 뭐야? 국회의원의 힘이 강해지는 거야, 얘들아. 국회의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해줄게.
그리고 양원제로 가자고 얘들아. 지금 대한민국은 단원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나잖아 얘들아. 이때는 국회의원은 둘로 나누는 거야. 미국이 양원제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거의 양원제처럼 못 가 얘들아. 오케이? 단원제처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의원내각제로 하니까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니?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되게 혼란해지고 있었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발췌기원 뭐야? 대통령을 뭘로 바꿨어? 직선제로 바꾼 거야. 그러면서 미군정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 정부에서 막 압력을 넣으면 다시 이승만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이게 뭐야? 발췌기원이야. 봤지? 드디어 이승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독재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는. 이해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53년에 6.25 전쟁이라는 게 반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6.25 전쟁까지만 볼 건데요. 6.25 전쟁은 그렇게 막 심도 있게 안 하겠습니다. 6.25가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 전쟁이잖아. 낼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인천 상륙작전 정도. 자, 6.25 전쟁 왜 일어났냐면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이렇게 있지 얘들아. 여기 일본 새끼들 있고. 오케이? 미군이 얘들아 그 국방 한계선 일명 야 이런 거야. 우리나라 작전계 지도 딱 피잖아. 그러면 한반도 나오거든. 미국은 얘들아 작전계 지도 딱 피면 전 세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걔네들은 전 세계가 그냥 다 작전 지역이야. 그런데 그걸 에치슨 선언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긋는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미국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작전 지도에서 빠진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에치슨 선언이라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군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미군이 뭐해?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땡스 감사해? 김일성 파이팅 났지. 오예! 좆됐어 저 새끼들. 왜?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소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해? 무기를 대주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뭐라 그래? 무기 좀 빌려달라고. 한 방에 끝내겠다고.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왜?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내려옵니다. 이해가? 그러면서 뭐가 반발해? 1954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서 드디어 전쟁이 반발합니다. 자, 전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전쟁 졸라 빨리 설명해 줄게 얘들아. 자, 잘 봐 얘들아. 밀고 내려와. 오케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들고 내려와.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 요만큼 남아. 요만큼 남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누구 들어와? UN 플러스 미군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존나게 지켜내. 그래서 조금 치고 올라가. 요만큼.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인천 상륙작전 일명 우리나라 옆구리 끊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어디 야 이거 뭐랑 똑같아? 노르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이랑. 그래가지고 요걸로 해갖고 이렇게 옆구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만 잘 봐. 위에서 보급품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북한 새끼들 어떻게 돼? 고립. 이해가? 여기 있는 새끼들은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뭐해?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고 여기에 고립됐던 새끼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거 나중에 다 소탕하거든. 빨치산 소탕할 때 지리산이 이렇게 에워싸면서 올라가 얘들아. 그러면서 꼭대기에 몰아놓고서 다 죽인다고. 이해가? 하여튼 이 고립된 애들이 뭐가 돼? 지리산, 빨치산이 되는 거야 얘들아. 빨치산.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여튼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해? 우리가 파죽지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갈 때 얘들아 메가더 장군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요 별표 친 데다가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뜨리자고. 왜 그러냐면 중공 들어올 것 같거든. 딱 분위기가 중공공 들어오는 분위기였거든 얘들아. 그런데 안 된다 그래. 너무 많은 희생. 야 우리 봤잖아. 일본 뒤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하게 되면서 드디어 누가 내려와? 오케이. 이 위에서
엄청난 중공군들이 뭐해? 야, 중공군 어떻게 내려오게?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얘들아? 야, 중공군이 10명 있잖아. 그러면 총각군은 새끼 3명이야. 이해가? 3명은 나팔 불면서 내려와. 이해가? 2명은 북쳐. 야, 총 쏜 새끼 별로 없다니까 그냥 막 무작위로 내려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쏴도 죽질 않아 애들이. 선생님 포탄 떨어뜨리면 되잖아. 이 새끼들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중공군은 밤에만 이동하는 거야. 낮에는 땅굴 파고 들어가. 이 새끼들 낮에는 땅굴 파고 들어가고 포탄 떨어져도 살아. 그러니까 밤 되면은 얘들아 보이질 않잖아. 그러니까 폭격이 안 된다고 그때 내려오는 거야. 이 새끼들 왜 나팔 불게? 왜 꽹가리 치고 내려온 줄 알아? 그게 얘들아 작전 신호야. 뭐 나팔을 길게 불잖아. 그러면 진격하는 거고, 나팔을 뭐 끊어서 3번 불잖아. 그러면 후퇴하는 거고. 이런 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소리 내면서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겁났겠니? 그렇지 않냐? 영화 봤니? 엥 하면서 막 내려오면 그거 뭐야? 야간 조명탄 딱 터졌는데 씨발 사람 존나 많이 내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도망가는데, 다시 우리가 내려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일사후퇴는 준비되지 않은 후퇴였기 때문에 이때 이산가족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몇 명은 일로 도망가. 여기가 뭐야? 야, 이걸로 만든 영화가 있어. 그게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저기가 얘들아 흥남부도야. 눈보라가, 왜 눈보라가 휘날려? 겨울이었거든 얘들아. 1월 4일이라니까. 휘날리는, 거기가 뭐야? 흥남부도인 거야 얘들아. 중공군들이 내려오는데 이쪽에 고립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있었다고. 근데 얘들아 중공군이 내려올 때 여기 애들 다 죽여버린다고. 이해가? 그래갖고 뭐 하는 거야?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온 거야 얘들아. 부산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국제시장의 배경이야.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디에서? 이 휴전선, 일명 38도선 부분에서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게 2년이야 얘들아. 요거 다 1년 안에 끝나는 일이고, 요 사이에서 막 먹었다가 내줬다가 그걸로 만든 영화도 있어 얘들아. 그게 뭐냐면 고지전이라는 영화야. 망한 영화지. 왜 망했게? 재미가 없어 내가 봤는데. 하여튼 그래. 먹었다 내줬다. 그리고 휴전 전날에 미친 듯이 싸워서 휴전 딱 된 그날에 걷다가 깃발 꽂으면 걷다가 철저만 간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뭘 하게 돼? 휴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6.25 전쟁이야 얘들아.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6.25 전쟁은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가 다시 재탈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을 탈환하고 뭐 평양을 탈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미쳤나 봐요. 이거 50년입니다. 오케이? 누가 53년으로 해놨어? 접니다. 쳐보세요. 깜빡했어요. 끝나는 걸 해놨네요. 그래서 1950년에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우리 이승만 형님 때문에 그래. 우리 이승만 형님이 라디오 켜놓고 존나 도망가셔. 부산으로. 아십니까? 우리 국군들이 휴전전에서 졸라 잘 싸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2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 그러고 이승만은 뭐해? 존나 도망간다고 얘들아. 어디로? 부산으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해가시죠? 국민을 버리고 간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이니 얘들아. 국민이랑 같이 죽어야지. 야, 내가 조선 선조 싫어하는 거 알지? 똑같은 새끼인 거야. 선조 앤드 이승만. 같은 형님들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승만의 전생이 선조가 아니었을까? 쳐보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라디오 소리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얘들아. 그걸 끄고 갔었어야 된다고. 도망가라고 아예. 도망가라 그랬으면 그 정도는 아니야. 걷다가 철교를 폭파한단 말이야. 하여튼 됐어요. 아무런 얘기니까요. 오케이? 6.25 전쟁까지 다 했고요. 요 다음 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를 좀 끼안고 가야 되라. 이승만이라는 사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왜 이승만 형님이라 그러겠니? 김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 지금 이승만은 뭐라고 말해? 형님이라 그러잖아. 야, 뒤에다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나 지금. 우리 이승만 형님이 친일파를 좀 끌어안고 간다고, 얘들아. 그래서 반민족 이 개새끼들을 해결을 못 해, 얘들아.
그런 바람에 지금도 친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지금 교과서 하나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윗대가리들 친일파 졸라 많아 얘들아. 걷다가 오늘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유신헌법이 뭔지. 크게 말하진 않을 거야. 정권 바뀌면 다시 해줄게 그건. 자 보세요. 그 다음 농지를 개혁하고요. 제헌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제라 그랬어 얘들아? 간선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48년에 얘들아 뭐 했어? 총선했지? 근데 요 국회의원 몇 년 가기로 했어? 2년 가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2년 후인 50년에 뭐 해야 돼 얘들아? 다시 총선 붙어야겠지. 그런데 이 총선에서 우후 야당이 승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이승만 반대 세력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하니까 얘들아 이승만이 쫄겠지. 그렇지 않겠냐? 쫀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우리 이승만 형님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승만 형님께서 뭐 하냐면 안 되겠다. 나도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얘들아 뭘 만드냐면 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졸라 자유로운 새끼들 자유당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 깡패 새끼들을.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이 자유당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깡패 정치라 그래 얘들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야 쌤은 솔직히 이게 의문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나쁜 새끼들이 이승만의 귀와 눈을 막았다 그러거든.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몰랐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진짜 모르고 계셨을까 우리 형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았을까? 그잖아. 그래야지 대통령 계속 하는데. 걔네들마저 없으면 이승만 형이 병신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일어나 얘들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해야겠다. 그래서 얘들아 뭘 만드냐면 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졸라 자유로운 새끼들 자유당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 깡패 새끼들을.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이 자유당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깡패 정치라 그래 얘들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야 쌤은 솔직히 이게 의문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나쁜 새끼들이 이승만의 귀와 눈을 막았다 그러거든. 역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몰랐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진짜 모르고 계셨을까 우리 형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았을까? 그잖아. 그래야지 대통령 계속 하는데. 걔네들마저 없으면 이승만 형이 병신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일어나 얘들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두 번째 미군정이 효율성이 있는 정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둘이 막 싸우고 있지 말라고. 야, 언제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고. 그냥 빨리 해결하라는 미군정의 압박과 좀 있으면 53년에 뭐 일어나 얘들아 6.25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이승만 형님이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데 그런 바람에 얘들아 뭐가 되냐면 발췌개헌이라는 게 됩니다. 발췌개헌이 뭐냐면 얘들아 발췌가 뭐야? 뽑아냈다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얘들아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뽑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개헌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야 생각해봐. 지금 누가 승리했어? 야당이 승리했다며. 야당이 승리하면 얘들아 간선제 가면 이승만 아저씨 병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겠어. 우리 이승만 아저씨가 뭘로 바꿔?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발췌개헌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 그럼 우리 야당 가만히 있었어요? 공포정치를 시행하는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갖고 얘들아, 옆에서 감시 같은 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폭력 정치를 하고 막 공포 정치를 하니까 야당 이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 얘들아. 거기다가 미군까지 압박을 냈다니까. 그러면서 알았어. 이승만이 뭐라 그래? 우리 형님이 의원 내각제 넣어줄게. 그러면 너네 힘도 강해지는 거잖아. 의원 내각제가 뭐야? 국회의원의 힘이 강해지는 거야 얘들아. 국회의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해줄게. 그리고 양원제로 가자고 얘들아. 지금 대한민국은 단원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나잖아 얘들아. 이때는 넘어가게 되는 그 부분인 거고 얘들아. 자, 뭘 설치했다고 얘들아? 미소 공동위원회. 왜? 우리 북쪽은 소련 군정이고 남쪽은 미군 군정이었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탁 통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결국은 신탁 통치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미소 공동위원회.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신탁 통치랑 38선을 그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어떻게 할 건지. 오케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얘들아, 야 솔직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는 남한과 북한 일명, 북쪽과 남쪽이 갈라설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5년 후에. 그런데 우리 승만이 형님이 정읍에서 하나의 발언을 좀 하시는데 그걸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됐으면 신탁 통치가 5년이나 가니까 남한에서 단독 선거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남쪽 북쪽 따로 가자고. 그러니까 누가 발짝발짝 뛰겠니? 김구 선생님이 팔짝팔짝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저 새끼 개념이 없다고. 미국에서 살다 오더니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왜? 김구 선생님이랑 이승만 이 형님은 얘들아 임시정부 때부터 사이 안 좋았어. 잘 기억해봐. 외교정책 하자라는 이승만과 무력투쟁하자라는 김구 선생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견이 다른데 이승만이라는 우리 형님께서 저급에서 발언을 하신다고 남한 단독 선거 가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민족에서. 그러면서 씩 웃고 있던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북한의 김일성이었던 거야. 김일성 원하던 거거든. 얘들아, 우리나라가 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북한 세워지는 거야 얘들아. 김일성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싸, 이승만 잘한다. 이해가?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인해 갖고 드디어 무슨 야 이거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갈라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3.1절 기념해서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해줄게 얘들아. 이 반포가 뭐냐면 얘들아 발포했다고 총을 쏜 겁니다. 3.1절 운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5.10 총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거든 얘들아.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왜 잘 안 되냐면 야 생각해봐. 트루먼 독트린 발표했는데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때부터 완전 앙숙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소련이 존나 딴지 걸고 미국이 졸라 딴지 걸어. 그래서 얘들아 야 시작하자마자 결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떻게 됐어? 결렬이 나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나잖아.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국제연합 유엔에 보내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니네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는 조직이냐면 유엔은 얘들아 상임이사국이라고 있어. 일명 대가리 이사국이 있는데 얘들아 그냥 내 나라만 보여줄게. 이때는 얘들아 소련이랑 누가 있었냐면 중국이 한 편이었고 미국이랑 영국이 한 편이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들아 야 얘네 무슨 회의냐면 화백회의야. 만장일치 제도야. 싹 다 찬성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얘들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또 발표나. 닉슨 대통령이 일명 핑퐁 외교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 미국의 탁구 선수들이 가 얘들아. 그래갖고 막 핑퐁 치면서 졸라 친해지거든. 그러면서 냉전이 조금 완화돼. 그때 그렇게 완화되면서 흘러갈 때 우리나라가 뭐 했냐면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거야 얘들아. 그때 중국이랑 소련이 허락해 주거든. 그러면서 뭐 했어 얘들아? 평화의 올림픽, 88 올림픽 한 거야 얘들아. 야, 88 올림픽이 왜 평화의 올림픽이게? 왜? 야, 그 전에 무슨 올림픽이었는 줄 알아? 모스크바 올림픽이었어. 이때 민주주의 애들 한 명도 안 갔어 얘들아. 그 다음이 어딘 줄 알아? LA 올림픽이야. 공산주의 애들 한 명도 안 왔어. 그 다음에 어디야? 88 올림픽이야. 이때 다 왔어 얘들아. 왜? 말했잖아. 조금 물꼬리 열리는, 냉전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 우리나라가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유엔에도 가입하게 되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는데 북한은 님이 하고 나간다고 얘들아 나중에. 하도 딴지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 이런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 상임 이사국이 허락을 만장일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 당연히 결렬나지. 이게 되겠냐?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싸운 거랑 유엔에서 싸운 게 뭐가 달라? 결국은 똑같은 새끼들끼리 싸운 건데.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소총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 그래서 소총회에서 결국은 어떻게 남한 단독 선거를 시행하라고 결론이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 날 남한에서 누구밖에 안 남아. 이 국회의원에 나갔던 애들이 누구냐면 다 이승만 우리 형님 세력이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승만 세력이 국회의원을 엄청나게 당선되면서 결국은 누가 간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얘들아. 이승만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했고요. 오케이? 연임할 수 있었어요. 한 번까지는 가능했다고 얘들아. 두 번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을.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 얘들아.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왜 그렇게 안 하게? 그래, 우리나라 독재 졸라 많이 했거든. 우리나라 독재 국가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시켜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 솔직히 쌤은 연임제 찬성자입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뭘 하기에는 얘들아 너무 짧아. 잘하면 10년 시켜주고 못하면 5년 안에 자르면 되잖아. 그치?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연임을 허락하게 되고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 거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잘 봐. 김구 선생님 불참했지? 걷다 무슨 세력들이 있었어 얘들아? 반대 세력들이 있었지. 이날 3.1절 기념행사를 하는데 얘들아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5.10 그 총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얘들아 반포 일명 총을 쏩니다. 그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제주도였던 거야. 근데 그 제주도가 그렇게 불만이 쌓여있다는 건 누가 알아? 사회주의 애들이 알았던 거야 얘들아. 사회주의는 투쟁과 혁명이거든. 그래갖고 제주도에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들어가면서 뭐해? 부추기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제주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제주도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이거야 얘들아. 제주도 4.3 사건. 오케이? 제주도 4.3 사건도 총선 반대 운동이었고요. 그런데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야 생각해봐. 제주도에서 막 그렇게 막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라산으로 몰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한라산으로 모르면서 얘들아 그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민족의 무슨 투쟁해가지고 막 하여튼 반공해갖고 다 죽여버려. 제주도 4.3 사건이 얘들아 드라마 배경으로도 많이 나와. 그리고 이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얘들아 여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여순이 어디냐면 여수랑 순천이야. 야 생각해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여기가 여수랑 순천이고 여기가 제주도야. 그러다 보니까 여수랑 순천에 생각해봐. 야 제주도 옆구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만 잘 봐. 위에서 보급품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북한 새끼들 어떻게 돼? 고립. 이해가? 여기 있는 새끼들은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뭐해?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고 여기에 고립됐던 새끼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거 나중에 다 소탕하거든? 빨치산 소탕할 때 지리산이 이렇게 에워싸면서 올라가, 얘들아. 그러면서 꼭대기에 몰아놓고서 다 죽인다고. 이해가? 하여튼 이 고립된 애들이 뭐가 돼? 지리산, 빨치산이 되는 거야, 얘들아. 빨치산.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여튼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해? 우리가 파죽지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갈 때 얘들아, 메가더 장군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요 별표친 데다가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뜨리자고. 왜 그러냐면 중공 들어올 것 같거든. 딱 분위기가 중공공 들어오는 분위기였거든, 얘들아. 그런데 안 된다 그래. 너무 많은 희생. 야, 우리 봤잖아. 일본 뒤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하게 되면서 드디어 누가 내려와? 오케이. 이 위에서 엄청난 중공군들이 뭐해? 야, 중공군 어떻게 내려오게?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얘들아? 야, 중공군이 10명 있잖아. 그러면 총각 쏘는 새끼 3명이야. 이해가? 3명은 나팔 불면서 내려와. 이해가? 2명은 북쳐. 야, 총 쏜 새끼 별로 없다니까 그냥 막 무작위로 내려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쏴도 죽질 않아, 애들이. 선생님, 포탄 떨어뜨리면 되잖아. 이 새끼들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중공군은 밤에만 이동하는 거야. 낮에는 땅굴 파고 들어가. 이 새끼들 낮에는 땅굴 파고 들어가고 포탄 떨어져도 살아. 그러다 밤 되면은 얘들아, 보이질 않잖아. 그러니까 폭격이 안 된다고 그때 내려오는 거야. 이 새끼들 왜 나팔 불게? 왜 꽹가리 치고 내려온 줄 알아? 그게 얘들아, 작전 신호야. 뭐 나팔을 길게 불잖아, 그러면 진격하는 거고, 나팔을 뭐 끊어서 3번 불잖아, 그러면 후퇴하는 거고. 이런, 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소리 내면서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겁났겠니? 그렇지 않냐? 영화 봤니? 엥 하면서 막 내려오면 그거 뭐야? 야간 조명탄 딱 터졌는데 씨발 사람 존나 많이 내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 그래갖고 어떻게 다시 도망가는데, 다시 우리가 내려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사후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일사후퇴는 준비되지 않은 후퇴였기 때문에 이때 이산가족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 사람들이 몇 명은 일로 도망가. 여기가 뭐야? 야, 이걸로 만든 영화가 있어. 그게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아싸, 이승만 잘한다. 이해가?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인해 갖고 드디어 무슨 야, 이거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갈라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3.1점 기념해서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해줄게, 얘들아. 이 반포가 뭐냐면 얘들아, 발포했다고 총을 쏜 겁니다. 3.1절 운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5.10 총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거든, 얘들아. 어느 3.1절 운동하는 데 있어서 5.10 총선거에 대한 그 부분을 반대하는 애들한테 총을 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주도에서 폭발하게 돼, 얘들아. 그래서 제주에서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총선거 뒤쪽에 가서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와, 아까 말했지. 이승만이 우리 승만이 형님이 뭐 했어? 개념 없는 소리를 던졌잖아. 그러니까 야, 승만이 형님이 말하는 건 뭐야? 둘로 나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짜 둘로 나눠질 것 같잖아. 근데 민족 지도자들, 뭐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은 둘로 나누고 싶진 않아. 야, 여태까지 일제 치하했었는데 또 나누고 싶겠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뭐 하자고? 좌우 합작하자고. 다시 좌파 우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남한 북한이 나눠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 얘들아, 김규식 선생은 누구냐면 그 김구 선생 오른팔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남북 협상하러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7원칙을 발표하게 돼. 7개의 원칙인데 7개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7개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미소 공동
이 위원회를 다시 빨리 재개해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단독 선거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뭐냐면 7, 8을 청산하자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반투기라는 거 만드는데 7, 8 새끼들 왜?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7, 8 새끼들이 어디로 붙냐면 미군으로 붙어, 얘들아. 미군이 들어왔을 때 왜 7, 8 세력들이 정부를 수립하거나 이런 기반을 닦고 있잖아. 막 경찰 대가리나 정부 그 막 정치 대가리들이 다 7, 8 개새끼들 아니야. 그 새끼 이름 뭐지? 노독수? 이 새끼 있는데 그 새끼가 막 독립투사들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그 새끼가 나중에 미군 쪽으로 붙는다고, 얘들아. 그런 개새끼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하자. 그리고 마지막이 토지개혁. 이런 7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빨리 소련이 3명이 모여가지고 아니 뭐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패전한 국가들 뭐 독일이나 뭐 시틀러 새끼 있잖아. 독일이나 일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회의가 오고 가게 되는 거고, 얘들아. 그때 우리나라는 뭘 하냐면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조선 의용대가 뭐해? 저쪽 북부 화북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조선 의용군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무슨 세력이라 그랬어, 얘들아? 사회주의 공산 세력인 거야, 얘들아. 거기에 조선독립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김두봉 선생이 만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독립투사 선생님들 중에 쓰리봉이라 그래, 얘들아. 봉자 들어가는 분 3분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김원봉 선생이고 두 번째가 김두봉 선생이고 세 번째가 양세봉 선생인 거야. 1, 2, 3. 1, 2, 셋.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조선독립연맹을 만들게 되고 이 김두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얘들아, 북한으로 들어가서 김일성이랑 손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김두봉 선생이 안 나와 있는 거야. 이영 선생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이영 선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 충칭 임시정부. 원래는 상하이에 했었는데 상하이에 했던 임시정부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충칭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김구 선생님이 계셨고 거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한국 광복군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한국 광복군이 뭐 한다 그랬어? 서울 진공작전을 필려다가 실패하고 미군 연합군인 일명 연합군이랑 해가지고, 얘들아, 동남아시아에서 큰 활약을 한다라 그랬지, 얘들아. 오케이? 그때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한성 서울이지. 서울에는 뭐가 있었어? 조선건국동맹 여운형 선생님이 이끌고 있던 조선건국동맹이 있고,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얘들아, 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거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광복한 다음에 정부를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오셔? 한반도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아까 말했지? 위쪽에서는 누가 내려온다고? 소련의 군정이 내려오게 되고, 밑쪽에서는 누가 올라와? 미군의 군정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가 두 세력이 맞짱 뜨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그게 냉전체제의 시작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 냉전체제의 그 콜드워, 일명 냉전체제를 더 악화시킨 게 바로 6.25 전쟁인 거야, 얘들아. 야, 6.25 전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핫워라고 그래, 얘들아. 냉전이 뜨거워졌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나 우리 6.25 전쟁이 냉전 체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 전쟁들이야.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 됐네요. 자, 그래갖고 그런데 얘들아, 이런 거야. 한쪽에서는 소련이 있고 한쪽에서는 선생님이 팔짝팔짝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저 새끼 개념이 없다고, 미국에서 살다 오더니. 이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왜? 김구 선생님이랑 이승만 형님은, 얘들아, 임시정부 때부터 사이 안 좋았어. 잘 기억해봐. 외교정책 하자라는 이승만과 무력투쟁하자라는 김구 선생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견이 다른데 이승만이라는 우리 형님께서 저급에서 발언을 하신다고 나만 단독 선거가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민족에서. 그러면서 씩 웃고 있던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북한의 김일성이었던 거야. 김일성 원하던 거거든. 얘들아, 우리나라가 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북한 세워지는 거야, 얘들아. 김일성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싸, 이승만 잘한다. 이해가?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인해 갖고 드디어 무슨 야, 이거 재수 없으면 이렇게 갈라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3.1절 기념해서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해줄게 얘들아. 이 반포가 뭐냐면 얘들아 발포했다고 총을 쏜 겁니다. 3.1절 운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5.10 총선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거든 얘들아. 어느 3.1절 운동하는 데 있어서 5.10 총선거에 대한 그 부분을 반대하는 애들한테 총을 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주도에서 폭발하게 돼 얘들아. 그래서 제주에서 4.3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총선거 뒤쪽에 가서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와, 아까 말했지. 이승만이 우리 승만이 형님이 뭐 했어? 개념 없는 소리를 던졌잖아. 그러니까 야, 승만이 형님이 말하는 건 뭐야? 둘로 나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짜 둘로 나눠질 것 같잖아. 근데 민족 지도자들, 뭐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은 둘로 나누고 싶진 않아. 야, 여태까지 일제 치하했었는데 또 나누고 싶겠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뭐 하자고? 좌우 합작하자고 다시. 좌파 우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남한 북한이 나눠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 얘들아, 김규식 선생은 누구냐면 그 김구 선생 오른팔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남북 협상하러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7원칙을 발표하게 돼. 7개의 원칙인데 7개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7개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미소 공동 이 위원회를 다시 빨리 지금부터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잘 봐야 얘들아.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겁니다. 48년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지? 8월 15일날 정부가 수립되면서요. 7.18을 청산하는 반민특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반민족 개새끼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야. 노독수 이런 새끼들 있잖아. 이런 개새끼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아 미군정에서 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려. 우리 정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반민특위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정부가 안 돌아가. 왜? 다 7.18 새끼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 두 번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승만이란 사람이 김구 선생보다 세력이 강했을까? 이승만이란 사람은 그렇게 세력이 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7.18을 좀 끼안고 가 얘들아. 이승만이란 사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왜 이승만 형님이라 그러겠니? 김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 지금 이승만은 뭐라고 말해? 형님이라 그러잖아. 야, 뒤에다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나 지금. 우리 이승만 형님이 7.18을 좀 끌어안고 간다고, 얘들아. 그래서 반민족 이 개새끼들을 해결을 못 해, 얘들아. 그런 바람에 지금도 친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지금 교과서 하나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윗대가리들 친일파 졸라 많아 얘들아. 걷다가 오늘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유신헌법이 뭔지. 크게 말하진 않을 거야. 정권 바뀌면 다시 해줄게 그건. 자 보세요. 그 다음 농지를 개혁하고요. 제헌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무슨 제라 그랬어 얘들아? 간선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48년에 얘들아 뭐 했어? 총선했지? 근데 요 국회의원 몇 년 가기로 했어? 2년 가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2년 후인 50년에 뭐 해야 돼 얘들아? 다시 총선 붙어야겠지. 그런데 이 총선에서 우후 야당이 승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이승만 반대 세력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하니까 얘들아 이승만이 쫄겠지. 그렇지 않겠냐? 쫀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우리 이승만 형님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승만 형님께서 뭐 하냐면 안 되겠다. 나도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얘들아 뭘 만드냐면 당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졸라 자유로운 새끼들 자유당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 깡패 새끼들을.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이 자유당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깡패 정치라 그래 얘들아.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좌파였던 박헌영이 뭘로 돌아서냐면 찬성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중도를 걸었던 여운형 선생도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임시정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찬성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뭘 깔았냐면 전제 조건을 깐 거야, 얘들아. 뭘? 일단 정부 수립이 우선인 거야. 신탁 통치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부 수립 다 하고 신탁 통치하라는 거야. 그 전제 조건만 받아들인다면 나도 찬성하겠다고. 대신 우리 김구 선생님은 절대 안 돼. 그거는 민족을 다시 둘로 나누는 거야. 뻔한 스토리인 거야. 씨발 위아래로 나누고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안 그래도 섞이기가 힘든데 5년 동안 떨어뜨려 놓으면 나라가 굳혀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뭐해? 결사 반대하셔. 맞아. 이게. 결사 반대했었어야 돼. 말이 돼? 한쪽으로 치우쳐졌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신탁 통치 반대와 찬성으로 우리 민족 간에 드디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사상적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사상이 갈라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신탁 통치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얘들아, 얘네들은 지금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저기 보면은 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누구 라인이냐면 김구 선생님 라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 뭐도 있었겠어? 찬성하는 세력도 있었겠지. 이 둘이 만나면 뭐 하겠니? 미친 듯이 돌멩이 던지고 미친 듯이 싸웠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점점 민족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사상이야, 얘들아. 이 사상이란 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알아? 사상 때문인 거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종교와 사상은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갖고 뭐 하더라는 거야? 미친 듯이 싸웠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서 드디어 사상 대립이 시작되는 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그 부분인 거고, 얘들아. 자, 뭘 설치했다고, 얘들아? 미소 공동위원회. 왜? 우리 북쪽은 소련 군정이고 남쪽은 미군 군정이었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신탁 통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결국은 신탁 통치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미소 공동위원회.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신탁 통치랑 38선을 그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어떻게 할 건지. 오케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얘들아, 야, 솔직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는 남한과 북한 일명, 북쪽과 남쪽이 갈라설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5년 후에. 그런데